안녕하세요. 저는 김류미라고 하고요. 예, 이름이 좀 특이해서 보통은 기억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기억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청춘을 팔지 말라라는 조금 시니컬한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건 제가 최근에 썼던 칼럼 제목인데요. 제가 옛날에 잠깐 그 포털 메인 기사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기사 바디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사를 쓸 때 거의 제목을 쓰는데 시간의 90%를 할애합니다. 바디는 뭐라고 쓰든 간에 제목을 뽑아내는 데만 공력을 기울여요. 밑에는 보지도 않아요. 그럼 그때 가장 핫한 제목을 잡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청춘을 팔지 마라. 이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닥 만족스럽지 않은 원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게 주간 경향에 나가는 칼럼인데 RT가 꽤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이 제목에 관심을 보이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겠구나. 먼저 이 2.9는요. 가운데 점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나이가 지금 29살이라는 뜻입니다. 좀 동안이란 얘기를 듣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동안이라 함은 정말 큐트하고 귀엽게 생겨서 풋풋하다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는 너 참 옷을 애같이 입고 다니는구나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또 하나는 23가지인데요. 이게 23이 아니고 왜 23가지냐면 제가 해본 알바를 대충 꼽아보니까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별명을 7년차 프리랜서 알바라고 짓고 다녔었습니다. 이걸 보고 누군가는 야 그것 어차피 누구나 갖다 붙이면 그만이지라고 했는데 왠지 이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알바라 그러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했던 게 고등학교 때 그 대형 입시학원 단과학원에서 칠판을 지웠어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일인데 이걸 지우면 정말 좋은 게 수업을 공짜로 듣게 해줬어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들었죠, 수업을. 칠판은 2시간만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시작된 알바 생활이 다음 당연히 누구나 하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인문 알바 맥도날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세븐일레븐, 굉장히 여기서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먹는 걸 해결해 주는 게 알바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병원에서도 알바했습니다. 예, 병원 알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우리는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잖아요. 네, 하얀 옷을 입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일을 하죠. 제가 이 노래방이라는 걸 좀 이미지를 찾으려고 구글 검색을 했더니 다 약간 언니들께서 등장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이크 2개씩 약간 뭔가 에로틱한데 저는 노래방 카운터 좀 봤었고요. 마지막 알바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가장 애정이 큰 알바인데 학교를 좀 오래 다녔어요. 그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한 3년 정도는 도서관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왜 좋아했냐면 도서관 알바가 구석에 가서 야한 책을 보고 있어도 이게 일을 하는지 알바를 하는지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꼽으면 되기 때문에. 책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때 사실 사람들이 빌려가는 책들을 제가 제 손으로 다 표지를 만져봤다는 거, 제목을 만졌다는 거, 이게 저한테 정말 큰 자양분이 됐다는 걸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도서관에서 알바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책을 쓰게 됐어요. 은근 리얼 버라이어티 강남소녀. 이 제목은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물론 책은 별로 안 팔렸습니다. 네, 제가 제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1쇄라도 팔고 싶은 소박한 욕망 때문입니다. 그때 그 출판사에서 강남소녀 노동일기 어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노동일기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닙니다. 제가 전태일도 아니고 어찌 노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다시 이렇게 조율을 한 끝에 그 강남에 사시니까 리얼 버라이어티 강남소녀로 가자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제목을 또 제가 별로 이렇게 보다시피 별로 리얼하고 버라이어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근을 넣어주시면 그랬더니 정말 소심하게 넣기 싫다는 느낌을 팍팍 넣은 표지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 시리즈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19번째 책이고요. 오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진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30대들의 자기자서전을 써보자는 어떤 그런 출판사의 소심한 야심찬 사실은 프로젝트고요. 뭐 몇면이 재밌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제 인생을 바꾼 거는 요 책이었습니다. 요 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팔렸습니다. 출판사에 이런 책 하나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죠. 이 책이 제 인생을 바꾼 이유는 이 책이 저에게 감동을 줘서가 아니라 제가 졸업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을 당시 이 책이 막 나온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사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막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백수였던 저에게 뭐 교수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20대 당사자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조인해라. 뭐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그렇게 이런 조직에 들어갑니다. 이름하여 희망청. 희망은 있긴 한데 이 청이라는 게 들어가서 되게 내부적인 논란이 많았어요. 도대체 우리 뭐 하는 단체냐. 네. 여기서 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이유로 엑셀 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회계 업무를 맡다가 방송 진행, 자본, 뭐 관리 등등 수많은 일을 하고 마지막에 나올 땐 제가 한 6시간짜리 메이데이 공연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당신홍대 5번 출구에 있는 길거리에서 메이데이 공연 기획을 하는데 당신에게 일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주제로 했었어요. 사실 주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연을 6시간 내내 길거리에서 할 때 밖에서 뭐 고깃집에서 영업 시작할 때 뭐 시끄럽다 나가라 난리가 났어요. 그 뭐 놀이터에서 맨날 버스킹하는 팀들 있잖아요. 데려다 놨거든요. 잘 놀죠. 막 사람들 모여 들어요. 근데 고깃집에 가서 저는 빌고 있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메인은 뒤에 오잖아요. 그 더 시끄러워질 텐데 이제 그런 카바를 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연극할 당시의 전데요. 뭐 그냥 배경이고요. 그 아까 2.9 말씀드렸잖아요. 2.86 학점의 반올림이에요. 네, 제 학점입니다. 토익 점수 없고요. 어학연수 해외여행 갈 돈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저걸 가는 동안 내가 알바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저는 그래서 알바는 힘쓸 무자 열심히 했습니다. 모스 자격증 딱 하나 있고요. 운전면허 없습니다. 출판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요. 출판사에는 마케터라 불리는 영업자들이 있고요. 그다음 뭐 편집자 에디터라고 부르는 보통 우리가 출판사가 나온 드라마의 가장 로망 있는 직업인 직종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요. 나머지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는 주문 담당을 하거나 뭐 CS 처리를 하거나 사장님도 가끔 나머지에 들어가시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나머지에 속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출판사는 2층에 편집자분들이 계시고 1층에 마케터분들이 계셨는데 이 사이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수많은 출판사도 회사다 보니까 수많은 잡무가 있잖아요.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출판사는 첫 직장에 보통 2년 좀 넘게 있었는데 그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20대가 한 첫 직장을 6개월 이내에 때려치는 게 30%고 1, 2년 안에 때려치는 확률이 한 60%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꽤 회사를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거기에 포함돼서 때려치게 됐고요. 큰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일설에 의하면 스카우트를 당했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작은 데서 큰 데로 간다는 건 작은 기업에서는 어떤 인력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큰 회사에 갔는데 새벽 4, 5시에 퇴근하는 일이 꽤 많았고요. 일은 굉장히 재밌었음에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뛰쳐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출판사에 들어왔고 이번엔 편집자로 들어옵니다. 첫 책이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이라고 여기 2층에 계시는 한겨레 경제연구소 이원자 소장님 책입니다. 그 희망청 일할 당시에 사회적 기업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책이 제 첫 책, 편집자로서의 첫 책이 된 건 거의 운명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마침 또 다음 책은 그 워낙 큰 회사에 있을 때 제가 리더에 대한 불만과 어려움이 컸었기 때문에 다음 책 리더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그러니까 책이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를 요즘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2시간 잤습니다. 그래서 PPT도 이렇게 개판이고요. 저도 다소 상태가 안 좋습니다. 2시간을 잔 이유는 어제 일단 첫 번째로 저자들에게 기획안을 하나 보낼 게 있었는데 그 밤에 그걸 어떻게 어필할까. 전 굉장히 급박하고 SNS를 보면 저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이분에게 지금 이걸 제안해야겠다 이 생각이 있는데 전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더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가 원고를 뜯어 고쳐서 오늘까지 대표님에게 보여드리고 한 상황이에요. 이 세 가지 이 사이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 2시간을 자면서 이 정도 다 나쁘지 않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열정 노동을 하고 있죠. 나 어쩌다 이렇게 살게 된다 생각해봤어요.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저 같은 경우엔 청춘을 팔지 말라라고 말하는 청춘을 팔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 끊임없는 그 잉여와 열등감을 갖고 있는 20대들이 있고요.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청춘을 파는 또 누가 있나 보니까 장기가 있어요. 이 분은 사실 본인이 별로 88만 세대 대표주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소비가 되셨고요. 그래서 자기는 별일 없이 산다고 끝끝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유명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은 워낙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 이 책이 많이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본인이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청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사실 이 책보다 이 책이었는데요. 이걸 내신 김남도 교수님이 다음에 이 책을 내세요. 근데 사실 저자 리스트를 쭉 보면요. 뒤에 그 연구실에 수많은 청춘들이 이 책을 위해 얼마나 노동력을 투입했는가를 대충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학을 다닌 사람이라면. 청춘을 위해서 책을 쓰신 분께서 또 이런 청춘을 위한 책을 함께 만드신 거 상당히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청춘을 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고 있으셨는지 저는 항상 궁금해합니다. 해봤다고 위로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때로 마약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얘기 잠깐 하려고요. 하고 있는 업이 출판이니까. 뭐 작년에 이제 이런 책들이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되게 전형적인 고전적인 접근 방법이긴 하죠. 이 3권 중에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상당히 많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책들은요. 사실 이런 분류의 책들 워낙 많은데 대표적인 거 3개만 꼽았어요. 저는 이 중에 앞에 2권 읽었는데 이 책들 읽어보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이 책들은 안 팔렸습니다. 네. 최근에 2, 3년 동안 등단했거나
혹은 신진 작가라 눈에 띄는 친구들이 쓴 책들 대부분이 청춘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누구도 읽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거 1억짜리 대상이고요. 이거 3천만 원짜리예요. 이분 유명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김영하 씨니까 팔렸죠. 굉장히 이거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팔리는 뭐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정치권에서도 청년을 이렇게 소비합니다. 정확히 지난 총선 때 88만 세대 등장하고 난 이후 첫 번째로 가장 파급력 있는 뭔가 제시하려고 하는데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제 주변에서 가장 열광하는 건 이 티몬이 간다 책 나왔을 때, 당시 제가 큰 회사 있을 때였는데 열광했어요. 이 책 제목만 보면 가슴이 뛴대요. 저도 가슴이 뛰었어요. 티몬이 간다 20대 창업. 그 회사도 되게 훌륭하게 팔아치웠잖아요. 그다음에 나는 공부의 신이다. 요거 사회적 기업이에요. 공신.com. 뭔가 정말 20대로서 할 수 있는 맥시멈을 가고 있는 친구일 것 같다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직장이 없으면 창업을 하라고 외치는 분들 저 위에도 계시고요. 처음 보시는 장면을 2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결론쯤이 왔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2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구미시 의원인 김수민 씨라는 분이고요. 이쪽은 이렇게 보이지만 31살밖에 안 되신 진보신당 홍보국장 김미나 사무국장이세요. 제가 2분을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분들보다 안 유명한데요. 그냥 이분은 대학 때려치고 어느 당에 가입된 것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그냥 구미가 되게 특수한 공단 지역이라서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 기존 당들이 되게 강세였는데 한나라당 의원 제끼고 당선되셨어요. 지역 기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려가셔서.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덤프연대 등등을 거쳐서 그냥 이렇게 살고 계세요. 명문대를 나왔거나 학생운동 조직이 있지 않으세요.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굳이 뭔가 주변에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껴서요. 그러는 나는 백수시절에 뭘 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지만, 보세요. 제가 아니에요. 네, 셀카를 왜곡시켜서 찍었죠. 저는 당시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백수시절에 할 짓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보여줘요. 관심병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쓰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잉여짓을 정말 저는 글로만 한 거죠. 그림이나 영상 제작 같은 걸 할 수 있는 잉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 저희가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서 이렇게 잉여짓을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잉여 영역에서도 위로를 받는 것 말고 위로받을 시간에 차라리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냐면 위로는 마약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위로는 충분히 많이 나와 있고요. 위로는 필요할 때 본인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을지, 그냥 정치가 아니어도, 요즘 다 정치하라 그러잖아요. 정치가 아니어도 자기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더 이상 청춘이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상 은근 리얼 버라이어티 강남소녀 김미웅입니다.